2009년 4월 15일 오후 6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의 한적한 주택가였습니다. 2층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골목에는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나왔습니다. 김은영은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1살의 그녀는 이혼 후 3년째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 교사로 일하며 번 돈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함이었습니다. 엄마 숙제 다 했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지훈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8살 아들은 언제나 성실했습니다. 은영은 국자를 젓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 참 잘했네요. 지훈이는 책상 앞에 반듯하게 앉아 연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진중한 성격이었지만 엄마를 향한 미소만큼은 해맑기 그지없었습니다. 바닥에서는 6살 지은이가 인형들과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채 인형 머리를 빗어주며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공주님, 오늘 저녁은 뭘 드실까요? 맛있는 케이크 어떠세요? 은영은 그런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지은이는 평소에도 상상력이 풍부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언젠가 만화가가 되고 싶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혼 직후에는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30살의 나이에 아이 둘을 데리고 홀로 서기를 해야 했으니까요. 전 남편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아이들의 정서적 상처까지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2년 전 만난 박성호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은영보다 2살 위인 33으로 건축회사에서 현장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성호에게는 전처와 사별한 후 혼자 기르던 딸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 큰 위안이었습니다. 엄마, 성우 아저씨 언제 와요? 손을 씻고 온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7시쯤 오실 거예요. 아저씨가 오늘은 조금 늦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아저씨랑 같이 저녁 먹어요? 그러게. 오늘은 된장찌개에 생선구이도 했으니까 맛있을 거야. 성호와는 올여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새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6시 30분 바깥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호가 오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누구세요? 현관 쪽으로 걸어가며 물었습니다. 밖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급하게, 좀 더 강하게. 은영의 가슴이 왠지 모르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문고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오후 7시 10분, 박성호가 은영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 퇴근이 늦어졌습니다. 현관 앞에 선이 이상했습니다. 보통이라면 아이들의 웃음소리나 은영이 부르는 저녁 준비 소리가 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은영아, 나왔어. 문을 두드리며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고리를 돌려보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평소 은영이는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편이었는데 이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현관에 놓인 신발들이 어수선했습니다.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성우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바닥에 은영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머리 옆으로 피가 흘러 있었습니다. 옆에는 깨진 찻잔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은영아, 성호가 급히 달려가 은영이를 흔들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은영아, 정신 차려. 지훈이와 지은이는 어디에 있어? 성호가 급히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훈이의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방 안을 들여다본 순간 성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지훈이가 책상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연필이 손에 들려 있었고 숙제 공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아이를 흔들어 보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은이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지은이도 침대 옆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평소 아끼던 분홍색 토끼 인형이 지은이의 작은 손 안에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급히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다. 빨리, 빨리 와주세요. 전주시 완산구, 우리 집에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아이들이 쓰러져 있어요. 약혼자도. 빨리 와주세요. 7분 후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급히 들어와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응급실로 환자들을 옮겼습니다. 성호는 복도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희는 곧 결혼할 예정이었어요.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김은영 환자는 머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언제 의식을 회복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떤가요?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아이 모두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성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병원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숙이고 오열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영이는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성호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행복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성호는 다짐했습니다. 범인을 꼭 찾아내겠다고, 그리고 은영이가 깨어날 때까지 그 곁을 지키겠다고. 사건 발생 다음 날 오전, 전주 안산경찰서 수사관은 분주했습니다. 가족을 겨냥한 잔혹한 범행이었기에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수사팀장 정민수 경위가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도 흔적은 없었습니다. 물건이 없어진 것도 없고요. 그럼 원한 관계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족 내부나 지인 중에서 용의자를 찾아야 합니다. 성호는 경찰서 조사실에서 3번째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몇 시에 퇴근하셨습니까? 6시 40분쯤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늦었어요. 현장에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나요? 성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 있어요. 시간도 찍혀 있고요. 형사가 계산해 보니 범행 시간과 맞지 않았습니다. 성호의 알리바이는 확실했습니다. 다음 날 수사진은 김은영의 전 남편 이도현을 불러들였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도현이 피식 웃었습니다. 갈등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제가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도현의 알리바이도 확실했습니다. 수사는 일주일째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정 경위는 답답했습니다. 외부 침입자일 가능성은 없을까? 현관문에 파손 흔적이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문을 열어준 것 같습니다. 그럼 아는 사람이다. 그때 젊은 순경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경위님,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목격자는 피해자 집 맞은편에 사는 박순덕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그날 뭘 보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순덕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후 6시쯤이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그 집 앞에서 서성이더라고요. 어떤 여자였나요? 키가 작고 마른 편이었어요.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젊은 여자 같았어요. 그 여자가 뭘 했나요?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더니 나중에 급하게 뛰어나가더라고요. 정 경위의 눈이 빛났습니다. 범행 추정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수사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여성 용의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재편성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호가 급히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은영이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은영아. 은영아, 나야. 성호야. 은영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성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경찰도 도착했습니다. 정경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은영 씨, 범인을 기억하세요? 1. 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소라예요. 성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소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소라가 누구죠? 정경희가 물었습니다. 성호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전 연인입니다. 한소라의 이름이 나온 지 2시간 후 경찰은 그녀의 주소를 파악했습니다. 시내 번화가 뒷골목에 있는 낡은 원룸이었습니다. 정민수 경위가 수색 영장을 들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성호도 동행했습니다. 3층 302호입니다. 집주인 말로는 2년 전부터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 사나요? 네, 직업은 카페 아르바이트생이고요. 성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년 전 헤어진 소라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니. 좁은 계단을 올라 302호 앞에 섰습니다. 한소라 씨,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수색 영장이 있습니다. 문 열겠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벽면을 본 순간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벽 전체에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은영이와 아이들의 사진, 성호의 사진, 그리고 은영이 집의 구조도까지. 이게 뭐야? 성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은영이가 아이들과 공원에서 노는 모습, 장을 보는 모습까지 몰래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달력이 있었습니다. 은영이의 일정이 빨간 펜으로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 마트, 4시 지은이, 어린이집, 화요일 오전 10시 병원, 저녁 7시 성호와 만남. 형사가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노트 여러 권이 나왔습니다. 정경희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소라의 일기였습니다. 2009년 3월 15일. 오늘도 그 여자를 봤다. 성호 오빠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역겹다. 3월 20일.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타났다. 성호 오빠가 아이들을 안아주는 걸 보니 속이 뒤틀렸다. 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라가 이렇게까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니. 4월 10일. 드디어 결심했다. 그 여자만 사라지면 성호 오빠는 나에게 돌아올 거야. 4월 14일. 내일이 디데이다.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은영이 집의 상세한 구조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켜보니 더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성호와 은영이의 사진을 합성해서 지운 것들, 그리고 성호만 남겨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시내 카페로 향했습니다. 소라가 무슨 일을 저질렀나요? 며칠 전부터 나오지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4일 전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그때 성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성우 오빠.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소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소라야? 너 지금 어디에 있어? 오빠. 나 때문에 힘들지? 미안해요. 소라가 웃었습니다.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어요. 그 여자와 아이들은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지 않아요. 소라야. 넌 정말 끔찍한 짓을 했어. 사랑 때문이었어요. 오빠를 너무 사랑해서. 그건 사랑이 아니야. 집착이었어. 1시간 후, 소라는 한강 다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한소라,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을 차면서도 소라는 성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우리 둘만 남았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성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소라의 집착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까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제는
은영이가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병실에서 은영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범인을 잡았어요? 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잡았어요. 이제 안전해요. 성호가 은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천천히 회복해 나가요. 창밖으로 봄해가 스며들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2009년 8월 전주지방법원 제1법정 한소라 살인사건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시민들과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성호와 은영은 앞줄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소라가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재판장이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한소라, 살인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되찾으려 했을 뿐이에요.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가족을 몇 달간 스토킹했고 상세한 범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었습니다. 은영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날 문을 열었을 때 한소라가 서 있었어요. 왜 내 남자를 빼앗았냐고 소리쳤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나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뒤에서 뭔가로 머리를 맞았고 2개월간의 재판 끝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한소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소라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기다릴게요. 언제까지나. 그 모습을 보며 성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2019년 가을, 전주의 한 카페에서 성우와 은영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10살 소년이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숙제는 다 했니? 네, 아빠.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영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외출할 때는 항상 주변을 살피고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여보, 내일 지훈이와 지은이 성묘 가는 거 맞죠? 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준이도 함께요. 매년 이맘때면 세 사람은 함께 성묘를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무서워요. 하지만 당신과 민준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성호가 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라서 가능했어요.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 그 끔찍한 일 이후 그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병적인 집착의 차이를, 상처를 이겨내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그날 밤 민준이 잠든 후 부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상담센터 일은 어때요? 은영은 3년 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 용기를 내는 분들이 많아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저도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저를 지켜줘서. 사실 말이에요. 은영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미워하지 않아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사랑을 잘못 이해했던 거잖아요. 사랑이 뭔지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은영의 눈에 연민이 담겼습니다. 10년간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강해진 거예요. 당신과 민준이 때문에.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부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은영이 말했습니다. 네,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성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해주는 것임을.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음을. 10년 전 그 끔찍한 사건은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지훈이와 지은이,
평범했던 일상, 그리고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까지. 하지만 동시에 소중한 깨달음도 주었습니다.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가족의 소중함을, 그리고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은영은 상담센터에서 만나는 여성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거나 자신의 뜻대로만 하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녀의 말을 들은 여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왜곡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호도 건축 현장에서 만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가끔 이야기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항상 소통해야 해요. 그의 진심 어린 조언을 듣고 많은 젊은이들이 건전한 연애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자라서 이 이야기를 이해할 나이가 되면 그들은 말해줄 것입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배려라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라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견뎌낸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그 교훈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서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상처 주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2019년 그 가을밤, 세 사람의 작은 가정은 조용한 행복 속에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한 채로. 오늘도 사연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